주인공 유이와 역할 맡아주신 김서영 배우님. 네, 순서대로 앉으시면 된다고 들었어요. 네, 유이와 연기해주신 김서영 배우님, 연출해주신 유성상 감독님, 이 드라마 써주신 노윤수 작가님도 계시고요. 여기 일본에서 오신 가쿠다 미스요 작가님도 모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저희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모두 오늘 여기서 관객분들이랑 어떻게 보셨는지 반응을 직접 느끼면서 감상을 하셨으니까 그 뜨거운 소감을 다 안고 계실 것 같은데 감독님 물 다 삼키시는 대로 오늘 어떠셨는지 방영 전 이런 상영에 가지신 소감이 어떤지 인사 말씀 겸해서 한 분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종이달 연출한 유종성입니다. 오자마자 물을 다 흘려가지고 사실 저는 방송 연출을 했던 사람이라 이제 큰 스크린에서 보기에 스스로 좀 부끄럽고 좀 힘든 부분이 많아서 굉장히 이제 긴장하고 이제 괴로워하면서 봤는데 또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잘 봐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여유로운 마음으로 좀 잘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배우님. 너무 떨려서 개인적으로 종이달은 6년 전부터 제가 러브콜을 보낸 작품이라 돌아 저한테 왔던 그 기분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6년 전에 봤던 그 이하를 잊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이 또 어떤 작품보다 남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처음 봤는데 너무 슬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무튼 네, 일단 좋은 시간 같이 갖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오신 작가님께도 인사 말씀 청하겠습니다. はじめまして、小説を書いた角田光代と申します。今日この中の誰よりも一番緊張していると思います。私は韓国ドラマのこの3年間韓国ドラマの本当に激しいファンになったので、自分の小説が韓国ドラマになるということがもう本当に信じられないくらい、そして今見て本当に感動して、もうなんて自分は幸せ者なんだろうと思っています。では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안녕하세요. 저는 이 소설 원작을 쓴 카쿠타 미츠요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누구보다 제가 긴장하고 있는데요. 3년 동안 한국 드라마의 팬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의 소설이 이렇게 드라마화가 된다는 사실이 믿을 수가 없고 오늘 같이 보면서 너무 감동했고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작자분께서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니까 연출님도 작가님 다들 오늘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 네, 작가님도 인사 말씀. 안녕하세요. 드라마 작가 노윤수입니다. 제가 평소에 가쿠다 미츠요 선생님의 책을 자주 읽었었는데 종이달에 대한 드라마 작업에 대한 은혜를 받고 처음엔 두려웠어요. 원작이 너무 훌륭해서.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았던 작업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그 힘들었던 게 다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팬이었던 작가님의 드라마를 작가님의 원작을 드라마화하고 그 드라마를 함께 보게 된다는 게 정말 꿈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 분위기로 치면 오늘 이 자리를 밤으로 비유하면 종이달이 아니고 보름달 걸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네요. 네, 근데 여기 일단 제가 이게 소감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다 올려달라고 했더니 일단 짤막하게 다들 이화가 빨리 보고 싶다. 유이와도 보고 싶고 2부도 보고 싶다 이렇게 막 올려주시고 여기 숨을 못 쉬고 봤다 얼른 2부 보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이 영화 언제 개봉하냐 막 이렇게 써주신 분들 계세요. 근데 저도 이 이야기가 담긴 매력 플러스 이 드라마만의 매력이 있는 1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다들 궁금해하실 만한 거 질문을 몇 개 뽑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부터 여쭤보고
저희가 인스타로도 받은 질문이 있어서 그것도 좀 여쭤보고 현장 질문 하실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서영 배우님께부터 이제 이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마 팬들이시니까 다 아시겠지만 저는 배우님 뭐 연기 잘하는 거야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까지 보여주신 다양한 캐릭터를 통해 봤던 연기와는 유희화가 또 다른 호흡과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연기라고 생각해서 그게 되게 새로웠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 1화 내내 느끼셨을 텐데, 유희화가 되게 자기만의 말투, 호흡, 약간 이런 걸 가진 인물로 배우님이 그리시려고 되게 그런 하나하나를 고민하면서 연기하셨겠다. 근데 왜 그러냐면, 보면 유희화는 약간 우리가 전형적으로 지금까지 생각했던 뭐 순종적인 아내, 아니면 얌전한 사람, 약간 이런 단어 하나로 가둘 수가 없는 인물이라는 게 원작에서부터도 나오지만 이 드라마 일부에서 되게 강하게 캐릭터 소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님도 자기 스스로 좀 어떤 캐릭터인지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깊으셨을 것 같아서 그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6년 전 저는 사실 원작 책보다 영화로 먼저 접했었어요. 그때 리카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영화 딱 한 번 본 걸로 제 마음에 수첩처럼 계속 넣어놓고 있던 캐릭터예요. 아마 그맘때가 또 한편으로는 여자 캐릭터에 대한 어떤 그 갈망이 컸을 때고 그런 작품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찾아보다가 종이다를 봤을 때 이건 개인적인 그때 당시 생각이지만 왜 이 얘기부터 하냐면, 그때 봤던 이하를 지금까지 사실 작품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 지금 대본으로 받기 전까지 생각해 놨던 그림들이 있었어요. 근데 드라마 대본을 받고 역시나 뭐 한국에 맞게 그려지긴 했지만 제가 그려야 할 것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때 6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때 당시에 이 작품을 혹시 사둔 분들이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있을까, 뭐 판권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었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당시에 얘기들이 있었고, 근데 어쨌든 지금 결과적으로는 뭐 한국 유형에 맞게 그려지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녹아져 있다, 원작이랑. 일단 첫 번째 이하는 지금 원작과는 다르게 부유층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 부분만 생각해 본다면 뭐 서민이 일반적인 평범한 였다 해도 결은 똑같다. 근데 이제 좀 더 부유층의 그 안에서도 일단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한 건 남편과의 관계예요. 그 관계 안에서 제가 어릴 적 그 뒤로 더 나오겠지만 제가 이미 이하는 부유한 어릴 적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남편의 저런 태도가 유별나지 않고 오히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저런 표정을 짓기가 제일 저는 첫 번째로 쉬웠던 것 같고, 그 지점부터 출발을 한다면 빠를 필요도 없고 훨씬 여유롭게, 나는 그러니까 뭐 밖에 사회생활은 안 해봤지만 가져본 사람의 여유는 더 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돈을 지고 살지 않은 그냥 순수하고 착하고 정의로움이 이제 근데 그 나가게 된 계기는 사실 남편의 저런 태도도 이제는 힘들었지만 마지막으로 그 끈을 잡을 수 없게 만든 건 사실 아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감독님과 그리고 작가님한테도 그 부분의 시작이 커야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이
행룡이란 단어를 쓰게 되지만 어쨌든 제가 시작에 또 오프닝에 태국을 가면서의 또 스토리에서 아이의 연결선이 있기 때문에 근데 단지 남편이 그런다는 이유 하나로만 사실 전형적으로 생각했으면 왜 저러고 살아?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 이혼하고 말지라는 어떤 그냥 평범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오히려 부리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 부리는 걸 너가 얼만큼 뛰어서 노는지 하긴 했지만 아이도 안 줘? 자 그렇다면 너한테 나는 바랄 게 없어 라는 거에 시작점이 사실 되게 커서 공정한 씨가 또 연기를 그렇게 뛰쳐나가게끔 또 너무 잘해주셨죠. 그래서 그런 디테일은 뭐 전작이든 전전작이든 제가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사실 뭐 이제 대본을 바꿔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전부터 나에게 온다면 마치 내가 안 하더라도 누군 다른 배우가 했다고 해도 되게 응원했던 작품이에요, 종이달은. 근데 뭐 또 하지만 하다 보니까 제 생각보다도 유희아는 너무나 어려운 제가 일에 했던 캐릭터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질문에 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디테일에 대해서는 어쨌든 배역들을 만나고 캐릭터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점차 이제 변화돼야 되는 것들에 대한 디테일은 뭐 확인할 수 있겠죠. 네,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이하를 계속 인터뷰를 하면서 말씀드린 게 참 어려워요. 하나로 맞아. 얘기하기가. 근데 뭐 여기서 지금 뒤에 또 질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작에서는 사랑이라고 표현이 돼 있긴 하지만 저는 사랑이 아니라고 하고 생각하고 연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어질 수 없는 사랑도 이미 남편과 해봤고 그래서 아마 그런 찰나에 민재란 또 이 친구가 남편과의 비교를 해본다면 다른 그쵸. 차원의 어떤 정말 극각의 선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오는 것들에 대한 또 그리고 은행을 가서 만나는 박병식, 뭐 숙자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점차 다 디테일이 달라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뭐 그건 당연한 배우의 노력이고요.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들이죠. 네. 근데 어쨌든 저렇게 보이는 여유는 답답하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선택한 거에 대해서 남편으로 인해서가 아닌 본인 스스로가 쌓아놓은 것들에 대한 답답함인 것 같아요. 배우님 근데 지금까지만 얘기 들었는데 이 유희화를 연기하면서 생각하고 고민한 것들에 대해서 책을 하나 쓰셔야겠어요. 되게 고민을 엄청 많이 하셨네. 그래서 어느 순간 저도 좀 너무 사실 너무 힘들어서 전화를 많이 드리긴 했었죠. 그리고 현장에서 뭐 어떤 회의는 어떤 작품보다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1화만 봤을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없는 인물을 배우가 또 그걸 구체화해야 되니까 고민할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이걸 마음을 들였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말씀하세요. 네, 근데 뭐 이게 이제 뒤에 더 질문이 있긴 하겠지만 그냥 인생은 흘러가는 대로 뭐든지 도전해봐야 되는 그냥 그러니까 행령이냐 뭐 타락이냐 저는 이하가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끝은. 근데 가보자. 근데 알아도 가보자. 라고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마지막까지 다 보신 다음에 네. 이 얘기가 진짜 마지막 결말 보시면 더 크게 다가올 그런 얘기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다면 배우님 좀 떨리시는 시간 가지시라고 우리 미치다 가쿠다 미치오 작가님이 한국 드라마 팬이라고도 하시고 오늘 1부 보셨으니까
아마 일본에서도 영화 드라마 만들어져서 그때마다 다 보셨을 텐데 오늘 보신 그 김서영 배우님이 만드신 유이와는 어떤 느낌으로 보셨는지 그리고 1화 어떻게 보셨는지 이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日本のドラマも映画もそうなんですけど、見始めてすぐ自分が原作だということを忘れて、ただ物語として引き込まれて見てしまうんですが、今日も全く同じに、自分が原作でここにいるんじゃなくて、ファンとして呼ばれて見に来たつもりで見て、引き込まれて見てしまって、最初イファがすごくかわいそうで、もうこれ以上イファに悲しい思いをさせないでと思いながら見ていたら、イファがだんだん表情が変わってきて、非常に強いイファが出てくるのが見えたので、ものすごく美しく尊い姿だなと思って見ていて、ただこのイファに見入られていくと、多分2話からものすごい怖い思いをさせられると思ったんですよね。なので私も一視聴者として本当に2話がもう今すぐ見たい思いでいっぱいです。 일본에서도 사실 이 작품이 드라마화되고 영화가 됐었는데요. 그때도 사실 저는 원작자라는 걸 잊어버리고 그냥 제가 한 명의 팬으로서 좀 몰두해서 작품을 봤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그래서 드라마 1화를 같이 보면서 제가 원작자로 여기 와 있다라는 실감보다는 그냥 드라마 팬으로서 내가 지금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드라마가 시작하자마자 이화가 너무 불쌍한 모습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화한테 저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면서 계속 봤는데, 이후에 이화의 표정이 점점 변화하면서 조금 강인한 모습이 보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화가 아름답고 좀 처연한 표정을 짓는 거를 제가 보면서 이어지는 이화에서는 더 이상 그 이화에게 안 좋은 그런 경험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랐지만, 저도 일개 시청자로서 빨리 다음 화가 너무 기대되는, 기대하면서 오늘 재밌게 봤습니다. 네, 오늘 지금 이 현장에서 너무 궁금해하셔서 김서영 배우님이 요청하기도 하셨고, 인스타 질문에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작가님이 평소에 한국 드라마 많이 보신다고 얘기도 하셨고 해서요. 김서영 배우님이 연기하신 유이화, 또 그 이전 작품 보신 거 있는지, 비교하면 또 어떤지 이런 것 좀 여쭤볼게요. 私はマインというドラマを見まして、長男の奥さん役で画廊をやってる方でしたよね。でものすごく美しくて、その容姿も美しいんですけど、もう精神というか佇まいが本当に美しくて見とれてしまって、すごい人だなと思ったんですけど、今日もやっぱり同じ美しさを感じたんですが、やっぱりそれは役が違うので、イファが持ってる強さと、あと、清らかさですよね。清らかさが今日すごくあ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イファは本当に何かものすごく美しいものを自分の中に持っているなって思って見てたんですね。そのやっぱり美しさの種類が、美しさ強さの種類がマインの役と違うっていうところが、役者さんの女優さんの本当にすごい力だなと今日は改めて思いました。 저는 김서영 배우님이 나온 마인이라는 작품을 되게 재밌게 봤어요. 거기서 맡으신 역할이 물론 외형도 되게 아름다웠지만 꼿꼿한 자세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느끼고, 저도 그 부분에 푹 빠져서 그 드라마를 재밌게 봤었는데, 오늘 이 드라마에서도 비슷한 그런 아름다움을 느끼긴 했어요. 근데 물론 이화라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청렴함 그런 것도 같이 느꼈고, 또 이화의 캐릭터 안에 있는 어느 정도의 단단함, 강인함도 같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마인에서 본 김서영 배우님의 캐릭터와 이 이화라는 캐릭터는 비슷하게 똑같이 아름다움을 갖고 있지만, 또 마인이 가진 캐릭터와 이 이화라는 캐릭터의 다른 점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부분이 참 배우가 가진 힘이구나라는 걸 오늘 느끼면서 재밌게 봤습니다.
だからね、あんまり直視ができなくてちょっとこっち向いてると思うんですけど、汗ダクダクなんですよ。私も実は緊 너무 張して。 긴장이 돼서 제가 사실 약간 자세를 이쪽으로 돌리고 있는데 제가 너무 많은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자꾸 이러면 시선 교환 시킬 거예요. 네. 근데 옆에서 진짜 우리 노윤수 작가님 1호를 조금 들으시나 봐요. 작가님 하신 얘기 아니에요? 근데 너무 강화돼서 들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작가님한테도 궁금한 게, 저는 원작도 재밌게 읽고 이 드라마를 이제 본 상태에서 보자면 그 원작을 너무 좋아하셨으니까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드라마 각본을 쓰시면서도 이게 또 2023년 한국에 방영되는 드라마로서 어떤 점들을 내가 바꿔야 되지 이런 것도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보면 가장 큰 게 드라마의 배경이 그 원작 소설은 특히 1990년대인데 이거는 2016년인 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꾸신 거, 그래서 원작의 그 시대 배경을 바꾸면서도 어떤 점은 반드시 살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종이달의 원작과 저희 드라마의 다른 점은, 저희 드라마는 그 선이 명백하게 보여요. 누가 돈을 어떻게 쓰고 누구한테 쓰고 왜 쓰고 얼만큼 더 쓰냐로 인간 관계들이 보이거든요. 이 라인을 돈이 오가는 원작의 그 그림대로 가고 싶은데 2016년을 기점으로 저희 나라 제1금융권이 스마트화돼서 창구에서 돈을 만질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종이달을 꼭 메이드하고 싶었고, 그래서 생각한 게 2016년을 기점으로 스마트폰 매킹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그래서 테크닉적으로 결정했던 문제입니다. 근데 그 원작에서도 물론 나타나지만 저도 이 드라마에서 되게 눈여겨본 게, 정말 이유이와 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인물을 소개할 때 이 사람이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이런 게 모든 인물마다 드러난다는 게 되게 이 드라마가 말하고자 하는 되게 중요한 메시지들에 대해서 되게 세계적으로 접근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 점이 1화에서도 많이 돋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별 말씀. 그러면 이제 오래 기다리신 연출님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원작 소설을 읽었을 때는요,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우리 가쿠다 작가님의 필체도 그렇지만 되게 이렇게 짧게 정갈한 문장들을 쓰시고 전체적으로는 되게 잔잔한 물결처럼 흘러가는 이야기인데 그 밑에 너무 날카로운 암초가 많은 것 같은 그런 긴장감이 있거든요. 근데 1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놀랐던 거는, 약간 그런 원작에서는 약간 물결 아래에 놓여 있던 것 같은 그런 뾰족뾰족한 부분들이 유이화가 누구와 어디에 있느냐,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장면에 약간 색깔이 더 도드라지는 느낌이라고 할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출하실 때 이 드라마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나 색깔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셨을 테니까 어떤 점을 좀 많이 생각하면서 하셨을까 궁금했거든요. 이 드라마는 주인공의 심리가 변화하는 시점이나 변화를 시키려고 결심하는 지점과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 순간하고 시간적으로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고민과 변화가 있다가 또 결심을 한 순간과 실행하는 순간이 또 좀 다르기도 하고, 보통 사람들도 다 그렇듯이. 그래서 그거를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이화가 만나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 따라서 이제 다른 얼굴을 하잖아요. 저희 모두 사회적 가면을 이제 갖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이화가 다른 사람들한테 대처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변해가는 게 이제 콜라주처럼 좀 모여지면 이화의 심리가 이렇게 변했다. 그 이후에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그 전의 심리 변화가 영향을 미쳤으리라 라고 이렇게 모아서 생각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연결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약간 이화의 조각 맞추기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네요. 예. 네. 네. 또 재밌었던 게, 원작은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횡령을 했다. 그래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그 이후에 그 여러 인물들이
주인공 이름이 리카인데 리카를 기억하는 방식도 자기 시점, 리카 시점으로 조각조각 얘기들이 이어지면서 옛날부터 얘기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는 그 연출님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속도가 되게 빠르죠. 1화도. 그래서 보면 그 원작에서도 나오는 주요 인물이 1화에 전부 다 나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횡령의 어떤 단계적 중요한 계기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할아버지와 손자의 돈을 바꿔놓는다든가 약간 이런 게 1화 끝에 나올 정도로 속도감이 되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도 되게 신경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사실 구성미 자체는 이제 극본을 쓰신 작가님의 그 구성에 따른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은 오히려 작가님이 고르신 거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은 어쨌든 이제 소설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10부작을 흘러가려면 이제 현재적으로 같이 흘러가는 느낌이 들기를 바랬었습니다. 그래서 2화의 고민을 현재적으로 같이 흘러가려면 이제 등장인물들도 계속 현재적으로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계속 꾸준히 변해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돼서 그런 지점을 좀 잘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더 몰입감 있게 이 드라마만의 속도에 좀 몰입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김서영 배우님께도 말씀드릴게요. 아까 작가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드라마는 모든 인물이 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또 이제 포인트로 따라가면 재미있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에서 볼 때 되게 중요한 어떤 이화의 돈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이런 거죠. 이화는 사실 맨 처음부터 돈 때문에 누구한테 친절하거나 다정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친절한 사람인데 은행에서 일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쇼핑을 하고 하는 지점에서 아 원래 돈으로 누군가의 친절, 태도 같은 걸 살 수 있구나를 깨닫게 되고 그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전에 이화였으면 하지 않았을 어떤 좀 대담한 돈의 행위들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할까? 그래서 배우님한테도 그 지점들이 되게 연기하면서 이화의 어떤 변화의 순간으로 되게 중요했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일단 제일 이게 있든 없든 아니면 그거는 기본적인 사람들의 성향인 것 같아요. 이 얘기가 돈에 대한 어떤 돈으로 친절을 베풀 때 안 베풀 때가 좀 더 명확하게 아니면 있어도 또 활용 못하는 뭐 여러 가지를 보여주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계속 이 작품이 너무 끝까지 지금도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다시 책을 보고 작품을 다시 생각해봤는데 결국 이하만 비추어본다면 그냥 착하면 안 되는 건가? 이렇게 그 순간 그 생각이 네. 들었겠네요. 그게 좀 작품 찍으면서 헷갈렸던 것 같아요. 돈 얘기를 하지만 너무 사람한테 상처받는 건가? 있든 없든 있는 남편이랑 살아도 상처? 내 돈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있었지만 안 썼던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그거를 또 민재라는 친구와 또 이렇게 해봤지만 결국엔 뒤가 아마 뭐 나중에 나오긴 하겠지만 그냥 상처받는 사람들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게 주가 돈이 됐던 거고 근데 저도 이하처럼 돈이 제가 생각하는 각자의 돈의 액수가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다 각자 다르잖아요. 얼마가 채워져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있다고 생각할 때 백화점에서 저런 느낌을 받아본 적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나 한 번쯤이죠. 네, 약간. 한 번쯤은 아니겠죠. 저도 없어본 적은 또 있었고 그래서 저한테 종이달은 처음부터 좀 남달랐던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6년 전에 제가 생각 들었던 그 이하를 바라봤던 건 그래서 돈이든 뭐든 상처받는다면 또
흘러가면 그게 어떻게든 어떤 답이든 아니든 오겠지라는 게 저한테 좀 종이다른 6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슬펐던 것 같기도 해요, 오늘은. 근데 그건 늘 돈이 아니어도 겪는 것 같고 돈이 네. 이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보신 분에게 마음으로 볼 때 이 이야기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픈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렇네요, 진짜. 돈 문제가 돈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인간한테 받는 상처로 끝나니까 그게 참 가슴이 아프죠. 맞아요. 근데 이런 작은 단계들이 쌓여서 이제 이화한테 어떻게 보면 되게 돈에 대한 큰 태도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될 거라는 그 말씀. 돈으로 저는 그냥 시험을 해본 것 같기도 하고. 이화가 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러니까 뭔가 스스로, 그러니까 타인을 테스트해 본다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이런 태도를 댔을 때라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연기를 좀 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배우님 연기하면서 머리 안 터진 게 다행이네요. 진짜 생각할 게 너무 많네. 아니 근데 여기 하나 읽어드리면 뭉이라는 분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까 맨 처음에 배우님이 이화란 캐릭터가 진짜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를 듣고서도 1화를 보고 사실 순한 캐릭터인가? 외로운 여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배우님 대답을 들으니까 약간 충격을 먹었대요. 그러면서 앞으로 진짜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부터 뭔가 좀 다르다고 느끼긴 했는데 자기 생각이랑 그래서 다음 화에서 이 이화의 여러 가지 면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가 된다고 하셨거든요. 이한테는 뭐 남편의 사회적 지위나 이런 건 사실 중요하지 중요하지 않았죠. 중요했으면 그렇게 또 못 살았겠죠. 그래서 해볼 대로 해봐. 너가 어떻게 되나. 하지만 그 정도 그래 나도 그 정도는 너의 이런 것 같아요. 그냥 너의 성량, 내 성량 인정. 하지만 아이라도 있었어야지. 그것도 안 하는 이 관계에서는 더 끈이 없다면 자기만의 그게 있었던 거죠. 네, 기준이. 네, 기준에서 서로의 기준으로 갖고 살던 부부였는데 남편은 아나무인 아는 둥 마는 둥 그거를 본인 스스로는 무시라고 생각하고 저런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 알고도 답답한 생활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오케이 그 정도 다 받아들일 수 있지. 거기까지 선 넘지만 선 안 넘고 하지만 아이에 대한 선은 넘어버리니 그게 후반까지 달려갔을 때 아마 끝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이제 후반에는 그 얘기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얘기들이 나옵니다. 네. 여기 눈물 흘리는 제이지님이 공정한 배우님 연기도 진짜 짜증나고 좋았습니다. 정한 씨랑은 그 앞전에 굿와이프라는 드라마에서 잠깐 상대 배우로 만났는데 그때도 합이 참 좋았어요. 처음 만났는데도. 그래서 헤어질 때 그때 잠깐 멜로를 했는데 아쉽다. 우리 꼭 다시 멜로하는 연인으로 만나자 했는데 정한 씨가 진하게 하셨네 이번에 멜로를. 재밌었어요. 근데 정한 씨 그래서 현장에서는 뭐 사실 제일 공을 들였던 건 정한 씨랑 하는 그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야 이하가 나갔다가 다시 집에는 결국 돌아오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킬 거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하니까 그 선은 안 넘잖아요 스스로도. 그래서 민재랑 놀다 와도 집으로 와서 그 관계 안에서의 연기가 정말 중요했기 때문에 거기서 잘 버무려야 나가서 이것이 여자가 지금 젊은 사람이랑 바람펴? 뭐 이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일 공들였던 건데 그래도 정한 씨랑은 늘 웃으면서 찍었던 것 같아. 너무 웃겨서 수다쟁이고요 진짜 너무 재밌어요. 그냥 합은 잘 맞았고 뭘 해도 척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 부분이 이해한테는 제일 중요했다. 저는 연기할 때 그래야 그런 오해와 민재와의 관계도 오해를 더 안 일으키고 싶었기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를 잘 열심히 했습니다. 네.
두 분의 아름다운 멜로 더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윤수 작가님께 이 돈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여쭤보게 되는데, 저는 이 한국 드라마로 만들어질 때 가장 큰 각색의 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왜 이화의 단짝 친구로 나오는 두 명 있죠. 근데 다 원작에도 나오는 인물이긴 해요. 근데 좀 변한 게 뭐냐면은 원작에서는 각기 다른 시절에 그 주인공 리카를 알았던, 근데 지금은 친하다고 하기 힘든 친구들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화 곁에 있는 오래 알았던 이제 친구들로 나오는데, 또 보면 그 여기서 나오는 류가을 강선영이 돈에 대해 취하는 태도, 또 약간 뭐 부부 관계가 서로 어떤지 이런 것들이 다 이화랑 삼각형처럼 이제 그 꼭지점처럼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런 구성의 묘 되게 재밌다, 잘 각색하셨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성하신 그 작가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그 셋에서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드라마의 주인공인 이화 혼자만이 일탈하고 그리고 전락으로 치닫는 것을 자신이 결정하고 각오하고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가을이, 선영이, 제국이, 기현이, 시운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하는 소소한 횡령이나 돈에 대한 잘못된 판단은요, 드라마를 가만히 보시면 별로 범죄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잘못하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도드라지게 자기 주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화만 죄를 짓는 것처럼 보여요. 나머지 캐릭터들은 자신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 대비를 해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결국은 제 안에서 가을이와 이화와 선영이는 같은 어떤 한 인물을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왜냐면 이화는 얼마든지 가을이처럼 살 수 있었고, 선영이도 얼마든지 이화처럼 살 수 있는데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 셋의 돈에 대한 정의라던가, 그리고 어떤 사회적 관계에 대한 정의라던가, 자신의 욕망에 대한 당당함이라든가, 그러니까 타인의 욕망은 손가락질하고 비웃으면서 자신의 욕망은 이루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걸 보여주고 싶었고, 저도 이화라는 인물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처음에 원작을 봤을 때 굉장히 그 파란불이 느껴졌어요. 이 오메자와 리카라는 인물의 가슴 속에. 그러면서도 굉장히 덧없어 보이기도 했거든요. 예,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이걸 10부라는 장막을 가지고 갔을 때 그 좀 더 명암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의 이화는 이 불길을 키워서 발화시켜서 주변을 바꾸거든요. 원작의 이화는 연소시켜서 자신을 연소시켜요. 근데 드라마의 이화는 주변을 바꾸게 돼 있습니다. 이 엄청난 스포일러인 것 같은데? 원래 드라마는 진행되면서 바뀌지요. 재밌게. 그래서 설정한 관계들이었고, 이화라는 캐릭터가 저도 어려웠고 김서영 배우께서도 어려웠던 것이, 보통 드라마는 이 캐릭터의 욕망이 적나라하게 보여지잖아요. 맞아요. 분명하게 보여지고. 근데 이화라는 캐릭터는 열망하는 인생이 없어요. 하월이랑 가을이는 있어요. 선영이랑 가을이랑. 뭐 다른 모든 인물들은 살고 싶어하는 인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삶은 열망하는 인생들이 있거든요. 누구처럼 살고 싶어? 어떻게 되고 싶어? 뭐가 되고 싶어가 있는데, 이화는 그게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엄청난 불을 가지고 있고, 그럼 이 여자가 발화돼서 이 불을 크게 키웠을 때 주변이 어떻게 변하는가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배우님이 연기하시기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가 달리기 시작하면서 새로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였거든요. 지금까지의 삶을 버리고. 그래서 설정했던 관계들이었습니다. 네. 약간 뜯어볼수록 재밌죠? 나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러면 네.
배우님 마이크 잡으면 이제 얘기해야 돼요. 작가님 말처럼 그 열망이 도드라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마 그래서 그 열망을 내 스스로가 내가 내 발로 나가서 돈도 제대로 된 착한 이하가 돌려봐보고 다 내 발로 그 열망을 하나하나 착착 해봤죠. 근데 이 정확하게 그려진 타인들은 이하를 나로 인해서 변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들로 인해서 다치는 것 같아요. 아 다친다고. 다친다. 다친다고? 아야. 아 진짜요? 아프지 마세요. 네. 그러면 사실 이게 그 원작 소설이 저는 아직도 지금 다시 읽어도 되게 도발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그 지금 말씀하신 이런 돈에 대한 생각들 정말 하나로 규정짓기 어려운 인물에 대한 모든 어떤 메시지들이 원작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그 뿌리가 읽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우리가 길들여졌는지도 모르는 자본주의에 살다 보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내가 뭘 사고 싶어도 가진 돈이 없으면 못 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욕망의 크기가 내가 가진 돈의 크기만큼인 것 같은 그런 거에 너무 당연하다고 길들여져 있는데 옳고 나쁨을 떠나서 이 이화라는 인물이 그걸 굉장히 도발적으로 내가 왜 그래야 돼? 라고 선을 넘는 것 같은 여자라서 저는 그 도발성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작가님이 어떻게 이제 이런 캐릭터, 이런 이야기를 쓰게 되셨는지 또 약간 이 현대 자본주의 거창하게 말하자면 약간 이런 거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셨는지 이게 진짜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원작자님의 그 입으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そうですね、最初にこの小説を書きたいと思った時にあんまりその資本主義に対する批判とか何か資本主義に対するものを言いたいということはほとんどなくてですね、私は最初はただ恋愛小説を書きたかったんですね。でその恋愛小説が何かを介さないと成立しない恋愛小説というのを書きたいなと思って、書き始めたのがかなり前のことになります。で私は普段小説を書くときにメッセージを全く小説に込めないんです。読者の方にこういうふうに読んでほしいっていう思いが一切ないので手放した時点で小説はもう読み手の方のものになると思うので全く自由に読んでくださって構わない、その方が嬉しいと思っています。 저는 사실 이 작품을 쓸 때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메시지를 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처음에는 사실 연애 소설을 쓰고 싶었던 거거든요. 대신에 무언가를 내가 주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 그런 연애 스토리를 좀 쓰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작품을 쓸 때 어떠한 독자에게 전달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거나 독자들이 이런 걸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글을 쓰진 않거든요. 제가 소설을 쓰고 어떤 독자들이 그걸 읽을 때 그냥 자유롭게 느끼고 서로 재밌게 읽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다르게 그런 메시지를 담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네, 작가님 너무 부럽다.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걸 담는 재주가 있으시네요. 읽는 독자들한테 맡겨서 저도 어려웠나 봐요. 그러게. 그러니까 딱 전형적인 이야기가 안 되는 비결인가 봐요. 그게. 그거에 대해서 토론을 또 많이 하셨나 보다. 드라마를 찍으면서. 그럼 이제 연출님께도. 근데 사실 진짜 많은 분들이 뭐 이 원작 소설이 배경으로 한 1990년대 일본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금 사실 하루하루 돈하지 않으면서 살 수 없는 그런 사회이기도 하고 한국 사회도 돈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드라마 보면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사람들의 그 인물마다의 처지, 진짜 가난과 부의 정도 이런 것들을 또 다 눈여겨보면서 보게 되는데 그런 한국 사회에 전하고 싶은 돈과 관련된 아니면 그와 비슷한 것에 관련된 어떤 메시지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드라마를 만들면서 생각을 했던 건데요. 저희가 쉽게 뭐 다 돈만 있으면 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신한테 있는 결핍을 돈한테 다 돌려버린다 그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돈만 있으면 된다라는 말 속에서는 각자가 느끼고 있는 결핍이나 필요한 점이 다 다른데 그거를 좀 진지하게 열심히 세밀하게 생각하기가 힘들고 귀찮으니까 그냥 돈만 있으면 돼 이렇게 퉁쳐버리는데 사실은 돈은 결핍을 해결하는 매개일 뿐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결핍에 대해서 보통 많이들 이제 기만하면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종이달 자체는 그런 재미가 있었어요. 보통 이제 드라마 작업을 할 때 주인공한테 더 마음을 싣고 주인공의 갈등을 더 격렬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앞으로 막 달려가는 느낌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게 되는 편인데 종이달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결론을 갖고 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이 사람을 응원해야 될지 비난해야 될지 그게 그때그때 매번 이렇게 헷갈리는 맞아요. 장면들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세환 배우님도 이제 본인이 연기하는 이화를 더 이해받게 만들고 더 이렇게 따라오게 만들고 더 끌려 들어오게 만들고 이제 하는 데에 너무나 고민이 많고 최적화되신 분인데 또 어떤 측면에서는 또 그렇게 연기하는 배우를 또 캐릭터를 보시는 분들은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또 이제 본인이 느끼셔야 될 바를 가져가셔야 되는 그런 종류의 작업이어서 좀 크게 다르진 않을 수 있지만 저로서는 종이달이 아니었으면 좀 하기 어려웠을 좀 색다른 작업을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단순히 뭐 선과 악을 나눌 수가 없는 캐릭터이자 이야기여가지고 쓰신 분, 만드시는 분, 연기하시는 분들이 다 엄청난 모의고사 치르는 것 같은 느낌으로 만드셨던 것 같고 우리도 뭔가 기존의 한국 드라마 말고 좀 새로운 이야기를 보는 느낌으로 더 꼼꼼히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사실 앞서 예고해드렸던 1시간은 훌쩍 지났는데 여러분들 괜찮으시면 제가 시간을 좀 받았으니까 30분까지 진행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좋죠? 네, 좋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 올려주신 소감과 질문을 제가 전해드리는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데 저도 이거 되게 궁금했는데 일단 그 연출님께 드릴게요. 종이달 사랑이라는 분이에요. 감독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미장센적으로 엄청 공들여서 찍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연출적으로 포인트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열심히 했고요. 좀 만들다 보니까 오히려 한일 간의 차이가 문화적으로 자꾸 다가가려고 그러면은 더 이렇게 함정에 빠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캐릭터 중심으로 다가가자 하면서 오히려 이제 촬영 감독님이나 조명 감독님하고 고전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프랑스, 이탈리아 누벨바그 영화들이나 개인적으로는 그때 뭐 일본 고전 영화들이나 이렇게 보면서 좀 억압적인 상황에 있는 여성 캐릭터를 어떻게 이렇게 묘사를 해 가는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나누었던 것 같고요. 그림적으로는 아마 작년에도 전시회를 했을 텐데 사울레이터라는 사진 작가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그런 사진들 촬영 감독님, 조명 감독님이랑 같이 보면서 이제 이런 이미지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 영화들, 사진들 이런 얘기 같이 나누면서 잡아갔고 또 그 다음부터는 또 스태프들이 또 그런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주셔서 저는 따라갔고요. 특히 뭐 은행 세트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돈을 섬기는 성전 같은 분위기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이제 디자이너분이 또 여러 가지로 디자인을 해오시고 이렇게 아까 모의고사 얘기를 해주셨는데 서로 이제 주제문 던지고 숙제 풀어오는 그런 시간들이 좀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같이 이제 정답 맞추듯이 만들어주신 드라마라는 생각이 들었고 선필이란 분께서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잃어보니까 결말이 너무 궁금하고
좋아하고 이화도 보고 싶다, 매주 챙겨보겠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이분은 오늘 1화 보면서 가장 머릿속에 남는 게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아마 이 종이다를 보면서 그 대답을 찾아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셨대요. 그러면서 배우님과 그리고 우리 원작자님께 질문 주셨는데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 그래서 물어보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이분에 이제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뭐가 있냐면, 배우님이 이화와 민재의 사랑이 그냥 사랑은 그저 사랑만은 아니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이상하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휴! 막 이러면서 이화의 사랑은 시청자들과 함께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이 철학적인 질문은 누가 먼저 답을 해주죠? 작가님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そうですね。幸せとは自分の幸せが何かを自分で知っていることが私は一番幸せだと思っています。他人と比較しないで、だからどんなにちっちゃいことでもこれが私の幸せだと言えるものがあるということが幸せなんじゃないのかなと思っています。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은 사실 저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아무리 소소한 것이라도 이것을 하면 내가 행복해져 라는 걸 알고 있는 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이거 엄청난 명답이다. 배우님, 박수. 배우님. 근데 왜 눈물이 그렁그렁하세요? 배우님 왜 그러세요? 왜 울지 마, 울지 마. 어머, 너무 고민을 많이 하셔서 그런가? 작가님 얘기가 어떡해. 아니 저는 눈빛 교환 한번 하실래요? 저도 뭔지 모르지만 알고는 있는 것 같지만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늘 남들과 비교를 하면서 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저도 그렇죠. 네. 하지만 그거를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넘기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뭐 숙제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서 오늘 근데 그 생각을 뭐 누구와 비교도 해보고 뭐 나는 나에 대한 어떤 책들도 해보지만 그게 근데 그 생각을 잠깐 하고 지금 내가 기분이 좋으면 저는 그냥 지금이 행복인 것 같아요. 배우님 지금 행복하세요? 네. 네. 배우님이 행복하다니 우리도 행복합니다. 네, 뭐든지 거창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분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드라마가 보시면서 여러분의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어떤 질문, 기회를 드리는 그런 좋은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제 작가님께 이거 여쭤볼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왜냐면 드라마에서 되게 의미심장한 샷으로 많이 보여주기 때문인데 종이달 대박나세요 라는 분께서 그 극 중반에 그 이화가 달을 보는 씬이 되게 나오는데 장면마다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회마다 아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제목과 연관이 있는 거기도 하고 근데 그 달의 모양이 또 장면마다 또 되게 다 다르기도 하고 이런 달을 보는 행위를 아마 작가님이 쓰실 때 그 어떤 의미 같은 거를 좀 담고 싶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떠셨어요? 달이 참 사람하고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차있기도 하고 기울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어둠에 묻히기도 하는데 가장 보름달일 때가 행복하겠죠 아마. 근데 머무는 시간은 길지 않아요. 인생과 많이 닮은 것 같았어요. 이화의 몰락과 전락에 따라서 기울여가기도 하고 이화를 만난 민재는 야윈 초승달에서 보름달로 향하죠. 그 두 사람의 달이 뜨는 달과 지는 달이 엇갈리곤 했어요. 처음에 이 초고를 쓸 때. 그래서 그런 의미로 했고 그리고 드라마를 쓰면서 그 백지와 키보드만 지워진 저한테는 하준이가 달 보는 것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쓰시면서? 네. 진짜요? 제 지표실을 열면 달이 딱 보입니다. 우와.
달을 보면서 종이달 드라마 대본을 쓰셨구나. 그럼 뭔가 원작자님도 소설 쓰시면서 달 많이 보셨는지 궁금하다. 네. 私夜仕事しない夜は仕事しないので月は見ないんですけど5時で仕事は終わるので 저는 보통 5시 정도면 일이 끝나서 달을 보는 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원작자님은 해가 중천에 떠 있으실 때 주로 작업을 하던구나. 근데 이 종이달이라는 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원작 소설에 나오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그 이화가 보는 어떤 달의 그 초속달 같은 그런 이미지기도 하고 일본에서는 그게 이제 그 종이달로 만든 모형 같은 걸 얘기하기도 해서 가짜 같은 약간 이런 의미가 있기도 하대요. 그래서 그 제목을 물어보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 사실 이 YB님은 이 얘기도 하신다. 깐 국제 페스티벌에 초청받으신 거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지금 뭐 전 세계가 우리 K 드라마 이런 거 얼마나 잘 만드는지 잘 알고 있기도 하니까 종이달을 통해서 좀 그런 것들 레드카펫 밟으실 거죠? 네, 그래서 만방에 좀 알려주시고 네, 얘기도 많이 듣고 오시면 좋겠어요. 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네, 박수. 그럼 이거 마지막에 한번 여쭤볼까요? 특히 배우님은 이거 모든 분들한테 해당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세형 배우님은 유이와 빼고 각각 오늘 1화를 보신 걸 더 기준으로 하셔가지고 유이와 주인공을 빼고 가장 좋아하는 오늘 가장 애정하고 싶은 캐릭터가 누구냐고 김소달님께서 물어보셨거든요. 이 질문을 공통으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부터 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2화를 둘러싼 두 남자가 어떤 식으로 보여지느냐가 조금 궁금해지게끔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또 10부까지 연결되면서 은행에서 만나는 인간군상들과의 관계성이 또 2화의 변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1부에서는 간단하게만 다루고 넘어갔는데 뒤로 갈수록 은행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2화와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또 봐주셔도 그 부분도 남자분들과는 또 다르게 친구분들이나 남자분들과는 또 다른 2화의 다른 면을 볼 수 있는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네, 연출님처럼 아주 되게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배우님. 오늘 일화만 봤을 때는 뭐 제 남편 기현 공정한 씨고요. 현장에서도 그랬지만 너무 미웠지만 오늘도 역시나 너무 잘해준 능글맞은 공정한 씨께 감사드립니다. 공정한 포레버. 3人のお友達がすごい可愛らしくて印象に残ったのとあとホームレスのようなお客さんがおじいちゃんが来るのが一体どうこれから出てくるのかどう実は億万長者なのかとか非常に気になっています。 저는 그 이화와 같이 있는 그 3명의 친구들, 같이 있는 친구들이 너무 귀엽고 그 캐릭터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은행에 나타난 그 노숙자 아저씨에 대해서 그 캐릭터도 좀 솔직히 궁금했는데요. 사실 알고 보니 억만장자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네, 그 부분이 재밌었습니다. 작가님의 상상력은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분이 뒤에는 이하에게 큰 걸 맡기 일이 변동이 생기죠. 진짜요? 오늘 너무 스포일러 많이 힌트 많이 주는 것 같지만 더 궁금해서 보셔야 되니까. 연출이 막으시면 감독님이 말리시면 여기까지 여러분 많은 거 얻어가신다 오늘. 네, 작가님. 저희 드라마에는 나이스한 개새끼가 되지 못한 안쓰러운 개새끼가 정말 안쓰러워서 눈 뜨고 보지 못할 만큼 개새끼인데요. 여러분, 저의 기쁨을 당신께 보내드리니 부디 사랑을 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더블로리의 김은숙 작가님 대사인데 그 마음이 지금 커요. 자식을 보내는 엄마의 마음 같네요. 진짜요? 잘 봐주십시오.
열 손가락 깨물어서 하나를 바쁘다고 할 수 없는 진짜 내가 만든 캐릭터들에 대한 엄마 같은 작가님의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벌써 1시간 20분 정도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1화만 보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사실 이거 질문도 다 못 읽고 감상도 훨씬 다 못 읽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야기를 더 즐겨주실수록 이런 얘기가 많아질 것 같은데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분들의 깊은 고민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여러분들의 마지막 소감, 오늘 아마 되게 떨리셨을 텐데 마지막 인사 한 분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영 배우님 누구부터 할까요? 해주세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좀 긴장도 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좀 열린 마음으로 편안하게 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보니까 진짜 모두 함께 죄송해요. 어떡해.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울지마. 네. 제가 저 때 정말 너무 아팠거든요. 진짜요? 저 찍으실 때? 뭐 개인적인 그런 더 일이지만 근데 어쨌든 그 회의를 하자고 할 때마다 현장에서 그 바쁜 와중에도 제 말을 끝까지 안 놓친 모든 스태프분들이나 작가님, 감독님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홍보 많이 해주세요. 배우님 아직 강연도 안 했는데 나중에 이걸로 상 받고 막 이럴 때 도대체 얼마나 울려고 이러는 거예요? 만나던 종이들을 정말 제가 저에게 주신 제작사분들과 제가 뭐 끝마무리하는 거 같아요. 제작사 정말 대표님과 그리고 진짜 영광입니다. 그렇게 어떤 작품을 오로지 6년을 기다려본 적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애정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다 떠나서 너무 모든 스태프분들이 노력해 주신 거에 감사드리고 그 마음이 오롯이 한 10부에 다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 마음으로 이 작품 만들어주신 배우님께도 큰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私も本当に6、7年前からずっと話をいただいてもう何度ももうきっと実現しないんじゃないのかなと何度も思っていたのでちょっと今日が本当に夢のようです。制作会社の方そして監督出演者の方脚本の方も関わってくださった皆さんそして今日見てくださった皆さんに本当に心からお礼を言いたいです。今日は私は本当に間違いなく世界一の幸せ者だと思います。감사합니다. 저도 7년 전부터 이 제안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실현될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실현되기 어렵다는 생각이 많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게 정말 너무 꿈 같고요. 제작사 관계자 여러분, 감독님, 작가님, 연기 멋있게 해주신 배우님,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아마 제가 오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재밌습니다. 10부까지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이달에 굉장히 큰 DNA를 있게 해주신 가쿠다 미츠루 센세이 心から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私も夢みたい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이게 너무 꿈 같다고 감사하다고 말씀 전달하셨습니다. 네, 사실 여기 채팅방에 서영 언니 보려고 오늘 아침 싱가포르에서 왔어요. 서영 언니 보려고 일본에서 왔어요. 라고 하신 분들이 계세요. 네, 진짜 이 글로벌한 행사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진짜 여러분 오늘 정말 이 마음들 진심들 그리고 얼마나 재미있는지 만끽하셨으니까 첫 방송 되기 전부터 오늘부터 많이 소문내주시고 이 드라마가 얼마나 재밌고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될지 같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하고 인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그럼 이쪽으로 퇴장하시는 동안 큰 박수로 또 보내드릴게요. 네, 여러분 1시간이 훌쩍 지났는데도 너무너무 열띠게 잘 지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토요일에 좋은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끝까지 열띠게 진지하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